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혹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심지어는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갑자기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아프지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생길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그래, 물 많이 마시면 괜찮아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합니다. 단순히 수분 부족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과 신경의 특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새도록 걸어도 다리에 쥐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혹은 무릎이나 종아리를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쥐가 나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육과 혈액순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했을 때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며 쥐가 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 쉽게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혈액이 다리까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근육이 충분히 영양과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쥐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 관절에 부담이 있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셋째, 근육의 피로와 약화입니다. 평소에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해서 걷거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피로해져 쥐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넷째, 특정 약물이나 질환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체내 수분이 빠르게 줄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당뇨, 혈액순환 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다리에 쥐가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밤에 자다가 쥐가 더 잘 날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느려집니다. 특히 발끝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더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녘 한창 깊이 잠든 시간에 갑자기 쥐가 나서 놀라 깨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픈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주무시던 분. 사실 이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또 따뜻한 수건으로 다리를 감싸주거나 손으로 종아리를 살살 주물러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쥐가 났을 때만 대처하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는 다리에 쥐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습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에 이것만 해도 쥐가 줄어든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쥐가 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수분 보충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꼭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로 채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에 레몬을 조금 넣어두시면 더 마시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 습관입니다. 자리에 눕기 전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다리 근육을 살짝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쥐가 덜 납니다. 종아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초 정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무릎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발끝만 당겼다 풀었다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무실 때 이불을 발끝까지 덮으십니까? 사실 이불이 발끝을 눌러서 발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유지되면 쥐가 더 잘 납니다. 작은 베개나 수건을 발밑에 두어 발이 편안하게 위를 향하게 해주면 새벽에 쥐가 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온열 관리입니다. 근육은 차가우면 더 쉽게 뭉칩니다. 종아리나 발이 차가운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 보십시오.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수건을 종아리에 살짝 감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쥐가 더 잘 납니다. 바나나, 견과류, 시금치, 멸치 같은 음식에 이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보충제를 드시기보다는 음식으로 조금씩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해서 이뇨제를 드시다가 예전보다 다리에 쥐가 더 자주 나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뇨제를 복용하면 소변과 함께 미네랄이 빠져나가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식단 관리와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운동은 다리에 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나쁘게 만들까요? 정답은 꾸준히 하되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쉽게 쥐가 납니다. 반대로 갑자기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역시 쥐가 납니다. 따라서 가벼운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고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쉬운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무릎에 부담이 덜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혈액순환에 더 도움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더 정체되어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방 습관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쥐가 계속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이 눌리는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리에 쥐가 단순 증상인지 혹시 심각한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심코 넘기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이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다리 쥐가 나는 원인과 생활 습관, 예방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단순한 근육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신호일까요? 실제로 다리에 쥐가 반복해서 난다면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혈액순환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종아리나 발이 항상 차갑거나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리에 쥐가 나면 단순 피로보다는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 문제입니다. 척추나 허리, 골반 쪽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다리 근육에 이상 신호가 전달되어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쥐가 자주 난다면 단순 근육 문제보다는 신경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약물이나 질환에 따른 영향입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당뇨 관련 약물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쥐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나 갑상선 문제, 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으면 평소보다 쥐가 더 자주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가벼운 걷기나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증상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전문 검진이 필요합니다. 실버 세대는 근육과 신경 기능이 점점 변화하기 때문에 단순한 쥐 경련이 아니라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전해질 상태, 혈액순환, 신경 상태를 확인하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대부분 다리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 발목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미네랄 섭취,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쥐의 주요 원인은 수분 부족, 혈액순환 저하, 근육 피로, 약물 질환 영향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방 방법은 수분과 미네랄 섭취, 간단한 스트레칭, 온열 관리,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반복적인 쥐는 단순 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체 경고 신호일 수 있으므로 생활 습관 개선과 필요시 전문 검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를 무심코 넘기지 않고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꾸고 주의 깊게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다리에 쥐가 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스트레칭, 족욕 혹은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실버 세대 맞춤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